지방 파트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1번이 뭐냐? 저지방입니다. 저지방. 저지방이 뭐예요? 지방을 덜 먹어라. 지방을 낮춰서 먹으라는 거예요. 육류에 대해서, 그죠? 육류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냐면, 육류죠, 그죠? 육류예요. 돼지고기, 소고기, 육류죠.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닭고기예요, 닭고기. 가금류. 이런 것들은 보통 서양 식단의 핵심이에요. 대부분 서양 식단은 육류잖아요, 그죠? 스테이크, 그죠? 뭐 닭튀김, 뭐 프라이드 치킨 많죠, 그죠?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드셨던, 그죠? 그런 것들인데 얘가 오메가6의 주요 공급원이에요. 오메가6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 중에 오메가6 중에 아라키돈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분에. 이게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염증. 육류가금류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안에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아라키돈산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은 이퀄 육류는 가금류는 염증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을 낮춰야 된다는 게 가장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동물성 지방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 암 많은 분들은 줄여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모든 논문들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모든. 자, 우리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 SBS에 했던 자료를 제가 좀 갖고 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메가6인 아라키돈산이 아까 염증 물질을 만드는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이 있으면 일반 배양액에 비해서 이런 지방이 있으면 이 사료를, 오메가6 사료를 많이 주긴, 즉, 뭐예요? 육류 사료를 많이 줬다는 거예요. 동물 사료, 막 이런 걸 많이 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암이 있는 생쥐의 종양의 크기가 일반 사료, 얘를 먹인 것보다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암이. 확 자라는 거예요. 일반 실험 연구에서는. 실험 연구니까 이거 사람한테 뭐 한 거면 이런 거나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구한 게 있습니다. 이 연구는 자마라는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학회지인데요. 이 3기 대장암 환자한테 연구를 해본 거예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식단이 암 환자분들의 재발률과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연구를 한 거예요. 누가 연구를 했냐? 하버드 대학교에서. 하버드에 있는 다나파버 암센터 종양학과에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기 대장암을 대상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보조적인 항암을 하신 분들, 항암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수술하고 항암을 했다는 얘기, 보조 항암을 했다는 거는 이 100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본 거예요. 또 하나는 서양식 패턴을 했다. 서양식 패턴을, 요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로 요게는 정제된 곡물. 곡물도 통곡물이 아니라 밀가루 그냥 먹고, 그죠? 막 마음대로 막 먹는 거예요. 그죠? 또는 가공육, 치면 나 베이컨 막 이런 거 먹고, 소세지 먹고, 미국 사람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로 따지면은 뭐냐면, 뭐 라면 막 먹고, 뭐 짜장면 막 먹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아니, 붉은 육류,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유제품이 들어가요. 고지방 유제품이에요. 어쨌든 이런 거를 먹었더니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단히 연구에 1000명 이상을 했으니까 아주 추적 관찰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암 재발 사망 원인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상당히. 사망률도 훨씬 더 높게 올라가고 재발률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사망률이 더 높아지고 재발률도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실험해 보지 마세요. 암 많은 분들은. 진짜 그런지. 네, 안녕하십니까. 암 많은 분들께 이제 항암 생활 관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오늘 좀 특강을 맡은 장성환 한방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항암 식습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규칙적으로 워낙 이제 식습관이라는 게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좀 중요한 내용을 하나를 다루어 드리고 또 시리즈로 연속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의 식습관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생활 습관의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책은 이제 통합 종양학이라는 책입니다. 전 세계 교재입니다. 교과서라고 보시면. 누가 보는 교과서냐? 의사분들,
의료인들, 모든 암을 보는 의사님들이 통합의학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참고하는 교과서고, 이거는 이제 대한통합암학회라는 이제 사단법인이 국내에 있는데, 그 학회에서 국내외 의대 교수님들과 한의대 교수님들과 같이 해서 이 번역서를 2판을 개정판을 해서 저도 역시 공동 편역자로 돼 있고, 제가 맡은 파트는 자연치유 종양학, 자연치료의학이라는 파트가 미국에서 가장 기본적 학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암을 자연치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자연의학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암을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그런 책이고요. 이쪽에 공동 편역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이번에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한의대에도 교과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14년에 한의대 교과서 1판이 한의통합종양학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번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점에 출간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좀 현재 공동 저자로 이번에 같이 작업을 했고, 제가 맡은 파트는 암의 증상에 따른 처치, 암성 통증이나 설사, 변비, 소화불량, 불면증, 다양한 암 환자분들이 증상을 호소하시게 되는데 그거에 이제 한약은 어떤 약을 하고 침치료는 어떤 침치료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쭉 소개한, 그래서 한방주에서 가장 암을 공부할 때 기본 이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공동 저는 집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된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통합종양학이라는 교과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전 세계 의료인이 기본으로 보는 그 책이 나오는 내용을 위주로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항암 식습관, 암을 하는데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첫 번째 이제 다뤄드리는 거는 암주의 이제 환경이 대단히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 환경에 대해서 가볍게 언급을 해드리고, 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음식을 되게 신경을 쓰라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통합종양학에서는. 그래서 그 핵심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오늘 다룰 예고는 지방과 채소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오늘 다뤄드릴 거고요. 왜 이제 암주의 미세 환경을 바꾸려고 할 때 이런 지방과 채소가 대단히 중요한지, 그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은지 기본적인 가이드를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고, 또 마지막으로 그 중에서 이제 지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이제 오메가3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오메가6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암하는 분들이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가이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주의 미세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선 알려면 어떻게 발생했는지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요게 이제 정상 조직입니다. 일반적으로 암이 안 생기는 경우. 우리가, 세포가 노쇠하고 막 이래서 여러 가지 그 발암 물질이 있고 방사선을 쐬고, 우리가 B형 간염에 의해서 간암이 온다는 말도 들었고, 그죠? 자궁 경부암이라는 것이 어떤 바이러스에서 온다는 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죠? 이런 바이러스라든가 특히 만성 염증이라든가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되면 이 정상적인 조직은 이렇게 뻘겋게 뭔가 이렇게 표시 하나예요. 이렇게 되고, 이런 뭔가 정상 세포하고 좀 다른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다른 모양에 바뀐 것을 면역 세포들이 알게끔 이런 표시를 인체 면역 세포들이 해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T 세포들이 다 달라붙어서 이 암세포를 공격을 하고, 흔히 NK 세포란 면역세포가 암을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정상 세포가 있다면은 면역 기능도 정상화가 돼 있겠죠, 그죠? 흔히 T세포, NK세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최근에 이제 면역 항암의 핵심은 T세포란 면역세포를 다시 내 몸에서 잘 인식하게끔 기능하는 게 보통 면역 항암제가 하는 건데, 또 그 외에도 NK세포라는 것이 암을 인식을 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암을 잘 인식하게끔 만드는 기능도 대단히 중요할 거고, 거기서는 또 이런 T세포 같은 게 충분히 많이 있어야 될 것이고, NK세포도 잘 활동성이 좋아서 암을 잘 공격을 하게끔 하는 것이 암 면역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는 분들은 당연히 다시 정상화가 되는 거죠. 내 몸이 정상화.
그래서 하루에도 인체는 한 5,000개에서 10,000개의 암세포가 생겼다가 사라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많이 그런 말 들어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런 형질 전환세포, 전문적인 용어는 형질 전환세포라는데 정상세포가 좀 다른 것들이 면역세포가 잘, 이제 몸이 풍부하게 잘 활동하고 인식 기능을 잘하고 돌연변이를 잘 잡아주면 그것이 암을 다 걸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면역 기능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암이 오셨다는 거는 무슨 이유였는지 이 암세포가, 면역세포가 잘 인식하는 기능들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잘 이렇게 인식을 하던 것들이 인식 기능 자체가 나이가 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이유에 의해서 뭔가 인식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몇 개 돌연세포가 있었던 걸 잘 인식을 했다가도 면역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은 그 돌연변이 된 거를 걸러내는 기능 자체가 약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평형 상태 이루다가 어느 순간 면역세포를 능가해서 암세포가 자라고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면역 기능의 인식 기능이 많이 없어지고 그냥 면역 기능을 도피하는 단계까지 되면 암이 발생을 해서 성장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암 환우 분들은 2단계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면역세포로부터 보통 도피 단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을 인식하지 못하는 여러 환경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암이 성장하고 진행하는 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암이 이제 언제부터 발생하는가를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암이라는 게 발견을 하려면 1cm라는 이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암이 흔히 CT나 MRI든 뭐 엑스레이든 이런 영상검사에서 나타나려면 암 사이즈가 최소 1cm 이상만 보여요. 그래서 보통 엑스레이 상에 뭐 엑스레이에서 폐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어느 날 다음에 갔더니 뭔가 보여요. 암이에요. 이런 말 듣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런 CT나 MRI 같은 정밀한 의학 장비를 하더라도 암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1cm 이상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아래 암이 사이즈에는 영상검사로 아직까지 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럼 요걸 좀 더 자세하게 전이된 걸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흔히 펫CT라고 들어보셨어요? 펫CT라고 하는 게 요거는 좀 더 정밀한 CT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0.5cm까지 보여요. 0.5cm. 0.5cm는 좀 더 정밀하게 본다는 거예요. 전이 여부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암이 포도당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어디에 포도당이 많이 있는가를 보고하는 의료 장비예요. 처음부터 이걸 찍는 게 아니고 CT나 MRI에서 이상이 나오면 조직 검사를 보통 하고 거기에서 원바람이 나오면 혹시 전이 된 게 있는지를 보려고 일반적으로 펫CT라는 걸 봐요. 무슨 얘기냐 결국은 0.5cm 이상만 보인다는 거예요. 0.5cm 아래는 암은 안 보여요. 근데 암의 특징상 이 1cm가 되려면 이때부터 진단이 되는데 이 1cm가 되는 기간이 120개월입니다. 120개월. 120개월은 10년을 얘기해요. 그래서 암이 조금씩 자라왔다가 1cm까지 되려면은 한 10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암 환우 분들이 암이 발생됐고 발견됐다는 얘기는 사실은 10년 정도 된 암세포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상당히 많은 10의 9승계의 암세포가 있는 거니까 아주 100만 개 이상의 암세포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항암제로 다 죽일 수 있는 항암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99.9%를 죽였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의 암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항암제만으로 아직까지는 암을 정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암제는 보통 빨리 분화가 된 암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분화가 안 된 암세포도 있어요. 얘는 인식을 못해요. 항암제가 이렇게 역할을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항암제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암의 진단에 한계가 있다. 진단 당시에는 면역도 억제된 데다가 이미 약간 암세포가 많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보통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우분들 입장에서는 영상검사에 요만한 게 나왔는데 뭐 그렇게 많은가. 사실은 거기에 상당히 많은 수의 암세포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의 기본적인 특징을 저희가 좀 알아야 돼요. 암의 기본적인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전자가 지금 말한 어떤 돌연변이가 되고 세포 에너지 활동을 포도당을 먹고 자라서 내 몸을 잡고 좀 영양분을 빼서 이런 기본적인 특징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면역을 파괴하고 회피한다는 특징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고 또 하나는 종양이 자라는 데는 염증이 있어야 자란다는 기본적인 특징이 있어요. 암의 가장 기본 특징이 뭐냐? 면역이 파괴돼서 회피됐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면역을 암세포에 의해서 억제된 환경이 돼 있고 그런 환경이 있다. 두 번째는 암이 자라는 것은 염증 때문에 자라는 거다. 암이 자라고 전이 되고 재발하고 이런 것들은 염증이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관리하지 않고 항암만 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통합종양에서는 우리가 이 면역이 파괴되고 해피된 것들을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항암을 특히 세포독성 항암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면역을 계속 부활을 시켜야 돼요. 항암을 하면 백혈구가 줄어든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너무 백혈구에 호중구만 중시하는데 림프구가 암을 공격하는 T세포, 아까 NK세포 이런 말 들어보셨죠? B세포 이런 것들은 백혈구 안에 림프구예요. 림프구. 암을 공격하는 건 림프구고 호중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호중구는 감염되지 말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을 부활하는 것은 이 호중구만 부활해서 될 게 아니고 림프구가 잘 부활해야 돼요. 즉 면역력이 잘 부활돼요. T세포나 NK세포가 면역력이 계속 부활되면서 항암을 받아야 항암 반응률이 높아지는 거지 계속 면역이 억제된 환경에서는 항암 반응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이런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면 활성산소라는 걸 만들어서 하는데 안 그래도 내 몸은 염증 때문에 암이 이제 자라고 생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항암을 받으면 또 염증 환경이 또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면. 그래서 너무 많은 항암을 하면 필연적으로 내성이라는 게 오는 거죠. 내성. 항암제가 안 듣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염증 환경을 같이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즉 면역을 부활을 시켜서 면역을 높이고 계속적으로 염증 환경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암 치료의 큰 틀입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거죠. 오늘 주제는 음식이잖아요. 그죠? 음식이라는 주제에서 이것을 제가 이것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암의 그 가장 근원적인 치료는 면역을 부활해서 공격하게 하는 거고 염증 환경을 낮춰서 암이 확산하지 않게끔 억제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치료구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암 주위에 안 보여요.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아주 현미경을 들여봐야지만 알 수 있는 미세 환경이 이런 암의 특징을 갖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비교할 때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이거는 딱 보니까 뭐예요? 빙산이죠. 그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암은 사실은 이 빙산의 겉으로 사람 눈으로는 빙산만 보이잖아요. 그죠? 바다 밑을 볼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사실은 바다 밑에 이렇게 거대한 빙산이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암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암은 몇 센치 이상만 보인다 그랬어요? 1cm 이상 보인다. 요거예요. 요거. 결국 우리가 CT에서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암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런 얘기 듣는 건 뭐예요? 1cm 아래란 얘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CT에서는 1cm 이상만 보이니까. 이해가셨죠? 완전관해라고 하더라도 1cm 아래라. 그래서 우리는 암 환자분들을 영상에서 암이 안 보일 때 완치라는 표현을 안 하고 완전관해라고 표현합니다. 영상에서 안 보인다. 근데 이게 5년간 계속되면 그제서야 완치 판정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5년을 보통 보는 건 암이 다시 자라는 그 시간을 보고 재발이 됐는지 여부를 그래서 보는 거고 또 아셔야 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함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암들이겠어요? 1cm 아래에 있는 암들이에요. 그죠? 얘네들이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암들이. 어디 퍼져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항암을 하는 거예요. 항암. 또 수술하고 나서 방사선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왜 하는 거예요?
위궤양 같은 것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 좀 큰 거예요. 이런 걸 보통 보조적 항암요법이라고 보통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항암 수술은 가장 근시적으로 먼저 큰 걸 덜어내는 거고, 항암이나 방사선은 보조적으로 우리가 이런 재발률을 낮추고 미세암을 더 공격하려고, 특히 항암 같은 건 전신 치료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액으로부터 하는 경우가 많고, 먹는 약으로 혈액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암치료법이 있다. 그게 표현치료의 가장 기본이고요. 또 하나, 이 아래 더 큰 게 있죠. 그죠? 그죠? 이건 뭐냐?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암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암이 자라게 하는 환경. 이런 환경.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한여름에 겨울에만 되면은 풀이 뭐 안 자라고 막 이런데, 여름만 되면 막 풀이 막 이만큼씩 자라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면역력이 좋고 잘 관리되고 항암이 잘 들을 때는 암이 사이즈가 안 컸는데, 어느 순간 확 커졌다든가, 예를 들어서 암이 계속 안 듣고 계속 항암을 바꾸고 있다든가 이렇다면, 일단은 항암제를 자꾸 바꾸려고 노력하실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암의 환경이 혹시 암을 자라게 하고 있지 않은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즉 걸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걸음. 암의 걸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염증 환경. 대표적으로. 그리고 면역이 저하된 환경입니다. 이 두 개가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암 치료를 할 때 하는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제가 이전 전 시간 2시간은 수술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드렸죠. 그죠? 수술 전, 후가 대단히 관리가 중요하다. 염증 환경, 면역 저하 환경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많이 했으니까, 그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올린 이전 내용을 많이 참고해 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암 치료를 위해서는 종양을 제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환우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수술을 했어. 암을 드러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죠, 그러면 당장은. 그죠? 항암을 했어.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사 선생님을 믿고 하는 거란 말이죠. 방사선도. 그런 걸 했으면 암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암을 완전히 없애는 항암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 죽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눠서 항암을 하는 거고, 암의 어떤 환경을 최대한 이렇게 억제하려고 보통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암세포를 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암의 성질상.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은 이 몸의 전반적인 이 암의 특징, 즉 염증 환경을 바꾸고 면역 저하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재발하는 거예요. 전이라고.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재발하고 결국 전이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통합종양에 제가 맡은 파트가 자연치유 종양학이라고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 나오는 자연치유 종양학 관계대를 총정리하는 걸 제가 편역을 한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은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농도 비타민 요법도 자연치유 종양학에 필요하고, 뭐 해리 주사, 여러분 셀레늄, 여러 가지 다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내용이. 근데 그런 걸 하더라도 반드시 표준의학을 하면서 하라라는 게 가이드고, 또 하나는 그런 생활 관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생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재발을 낮추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중시하는 의료기관 중에 시카고의 블록센터라는 곳이 세계에서 통합의학을 가장 많이 적극적으로 하는 곳이고, 많은 또 권위를 갖고 있는 암센터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암을 극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합종양학이란 가이드를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의료센터인데, 여기서 주로 암 환자를 완치를 시키려고 노력할 때 세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암을 극복하는 생활이라는 책의 저자가 이 세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생활 습관을 교정한다. 오늘 주제 중에 앞으로 제가 시리즈로 강의할 내용들인데,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된다는 게 가장 1번. 이것은 1기부터 4기까지 모든 기수, 수술을 했든 안 했든 항암을 하든 안 하든 모든 암들이, 고형암이든 혈액암이든 관계없이 모든 암들은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야 합니다. 옛날 습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1번. 암이 이미 왔다는 얘기는 암에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재발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기 때문에 1번으로 해야 되는 게 생활 습관 교정. 바로 오늘
제가 좀 주제로 갖고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체내 환경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치료하는 치료에, 그러니까 음식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적인 도움으로 내 몸의 염증 환경이나 면역 저하 환경을 회복하려고 도와드려야 됩니다. 통합암 치료 전문 병원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항암 치료, 즉 표준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 그 표준 치료 중에도 치료법이 계속 향상이 되고 있어요. 가이드가 바뀌고 있어요. 맨 처음에 써야 될 보통 퍼스트 라인이라고 표현하는데 1차적으로 하는 항암요법이 자꾸 바뀌어요. 때로는 면역 항암제가 이제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해. 뭐 이런 이제 보고들이 뭐 간암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렇게도 받고, 비소세포성 폐암도 막 면역 항암제를 먼저 쓸 수 있으면 하라라는 게 가이드예요. 옛날은 뭐 표적 항암제 뭐 쓸 수 있으면 써라, 간암도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바뀐단 말이에요. 왜? 비교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써더스 안 되면은 좀 더 덜한 두 번째 라인에 해당되는 항암을 하고, 이렇게 가이드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에서 가장 최신화된 가이드를 따라서 하는 게 하나고, 또 하나 통합암 치료하는 저희 종합 입장에서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낮추고 효능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는 통합암 치료가 당연히 있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은 항암 효능이 높아지고 어떤 생활 관리를 하면 항암제의 효능이 높아진다라는, 오늘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 내용의 일부를. 그런 게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암환자들이 몰라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항암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이드된 이런 가이드 책에서 나온 거면 좀 준용해서 의료인들도 따라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신 항암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항암을 좀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보조적으로, 전 뭐 한의사니까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항암의 효능을 높여준다는 한약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건 제가 시리즈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 외에도 음식이라든가 생활관리가 정말 항암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뤄드린다는 거죠. 오늘은 그 중에 오메가3에 대해서 제가 뭐 시간 관계에서 많은 걸 하지 못하고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라는 게 결국은 뭐냐? 특히 이 생활습관과 체내 환경 치료는 뭘 하겠다는 거냐? 바로 암주의 미세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을 부활하고 염증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막 산에 가시는 아마노도 있잖아요. 그거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염증 환경을 내가 자연식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운동 열심히 한다, 이런 것도 다 면역을 증가하려고 하는, 다 여기에 다 속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항암 식습관의 핵심, 바로 지방과 채소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 이렇게 세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첫 번째 생활 양식을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 중에 여러분이 가장 아마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생활 방식을 변화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옛날 식습관을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옛날에 막 라면 먹고 짜장면 먹고 막 육류 막 먹고, 이게 아주 안 좋은 식습관이라고 제가 오늘 많이 강조를 드릴 거예요. 진짜 그런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음식 먹는 법을 오늘 주되게 가야 거고,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예요. 수면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런 음식과 스트레스 그리고 수면이 다 암을 자극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걸 좋은 수면 관리와 식습관을 가지셔야 암이 성장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그래서 그래야지 암을 억제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지방 파트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1번이 뭐냐? 저지방입니다. 저지방. 저지방이 뭐예요? 지방을 덜 먹어라. 지방을 낮춰서 먹으라는 거예요. 육류에 대해서, 그죠? 육류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냐면, 육류죠, 그죠? 육류에 돼지고기, 소고기, 육류죠.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닭고기예요, 닭고기. 가금류. 이런 것들은 보통 서양 식단의 핵심이에요. 대부분 서양 식단은 육류잖아요, 그죠? 스테이크, 그죠? 뭐 닭튀김, 뭐 프라이드 치킨 많죠, 그죠?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드셨던, 그죠? 그런 것들인데, 얘가
오메가6의 주요 공급원이에요. 오메가6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 중에 오메가6 중에 아라키돈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분에. 이게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염증. 육류가금류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안에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아라키돈산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은 이퀄 육류는 가금류는 염증 물질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을 낮춰야 된다는 게 가장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동물성 지방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 암 많은 분들은 줄여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모든 논문들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모든. 자, 우리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 SBS에 했던 자료를 제가 좀 갖고 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메가6인 아라키돈산이 아까 염증 물질을 만드는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이 있으면 일반 배양액에 비해서 이런 지방이 있으면 이 사료를, 오메가6 사료를 많이 주긴, 즉, 뭐예요? 육류 사료를 많이 줬다는 거예요. 동물 사료, 막 이런 거 많이 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암이 있는 생쥐의 종양의 크기가 일반 사료, 얘를 먹인 것보다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암이. 확 자라는 거예요. 일반 실험 연구에서는. 실험 연구니까 이거 사람한테 뭐 한 거면 이런 거나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구한 게 있습니다. 이 연구는 자마라는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학회지인데요. 이 3기 대장암 환자한테 연구를 해본 거예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식단이 암 환자분들의 재발률과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연구를 한 거예요. 누가 연구를 했냐? 하버드 대학교에서. 하버드에 있는 다나파버 암센터 종양학과에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기 대장암을 대상으로 1000명을 대상 보조적인 항암을 하신 분들, 항암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수술하고 항암을 했다는 얘기, 보조 항암을 했다는 거는 이 100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본 거예요. 어떻게 연구를 했냐? 두 패턴으로 나눠서 그 환자분들을 연구를 해봤어요. 첫 번째 패턴은 신중한 음식을 먹은 어떤 패턴이냐? 과일이나 채소나 통곡류.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콩류, 생선. 요게는 이제 가금류가 들어갔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먹은 경우를 신중하게 먹었다고 표현하고 이렇게 먹은 건 한군하고 또 하나는 서양식 패턴을 했다. 서양식 패턴을 요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로 요게는 정제된 곡물. 곡물도 통곡물이 아니라 밀가루 그냥 먹고 그죠? 막 마음대로 막 먹는 거예요. 그죠? 또는 가공육 막 뭐 스테이크 뭐 아침에 나 베이컨 막 이런 거 먹고 소세지 먹고 미국 사람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로 따지면은 뭐냐면 뭐 라면 막 먹고 뭐 짜장면 막 먹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는 막 삼겹살 막 먹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 또 아니 붉은 육류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유제품이 들어가요. 고지방 유제품이에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 감자튀김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죠? 감자는 삶아서 먹으면 항암 음식이지만 튀겨서 먹으면 발암 음식이에요.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삶아서 먹으면 항암식품이지만 튀겨서 먹으면 발암식품입니다. 어쨌든 이런 거를 먹었더니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대단히 연구에 1000명 이상을 했으니까 아주 추적 관찰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암 재발 사망 원인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상당히. 사망률도 훨씬 더 높게 올라가고 재발률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사망률이 더 높아지고 재발률도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실험해보지 마세요. 암 많은 분들은. 진짜 그런지. 이해가세요?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서양식 식단, 이 패턴은 암 재발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게 결론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의 결론. 이 대단히 중요한 논문에 해당이 돼요. 저희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제된 곡물, 감자튀김, 가공육, 붉은 육류, 디저트, 유제품 이런 것들은 안 드셔야 돼요. 안 드시는 게 적게 드셔야 돼요. 근데 대학병원에서는 항암 중에 또 암 환자분들한테 음식 가리라 그래요? 안 가리라 그래요? 가리지 말고 다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 말이 옳을까요? 1분 옳고 1분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암 환우가 구분할 수 없잖아요. 음식은 여러분이 하는 자유인데 그걸 세밀하게 가이드 사실 해줘야 된다는 게 1번이고
항암 중일 때는 육류를 좀 먹으셔야 돼요. 방사선이나 또 수술 후에, 직후에는. 왜? 몸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영양장애 오면 항암을 못 해요. 그리고 또 빈혈이 쉽게 오기 때문에 항암을 유지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항암 중엔 예외적으로 붉은 육류를 좀 드시되 좀 가능하면 삶아서 드셔야 돼요. 삶아서. 기름기 제거하고. 그러나 항암이 다 끝났거나 전이제발 억제하는 분들이 그 패턴을 하거나 하면 안 좋겠죠. 특히 3기, 4기 환우들은 유제품에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유제품은 대표적으로 암의 자극인자입니다. 이 안에 인슐린 유사인자라는 게 들어있어서 염증을 자꾸 유발해서 성장시켜요. 암 성장을 자극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유제품은 금기입니다. 아마 특히 전이재발을 하려고 하신 분들은 그건 나중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는데 유제품 역시 오메가6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방을 먼저 낮춰라가 1번 가이드예요. 안 좋은 거를 먼저 줄여라는 거예요. 오메가6부터 줄여야 좋은 걸 먹어도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채소 위주 식단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쉽지는 않지만 이런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어라. 특히 강조하는 거는 십자가 채소, 특히 양파 이런 것들이 특히 식단에 풍성하게 이런 것들을 자주 하시면 좋겠다. 양파 같은 거 양파 국물을 내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특히 대부분의 이 통합종양 가이드에서는 음식 중에 특히 식물이 암 환자를 가장 건강하게 만든다는 건 전 세계 모든 연구에서 공통점이에요. 암 하는 분들은 육류를 낮추고 식물성을 늘리라는 게 기본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염증을 낮추기 때문에 그래요. 염증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채소나 과일, 통곡물 이런 식물의 단백질, 콩단백질 이런 것들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라가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 곡물을 위주로 드셔야 되고 그러나 정제된 탄수화물, 즉 밀가루라든가 또 이런 뭐 쌀도 도종이 많이 된 현미가 좋지 뭐 백미를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주의해. 특히 육류나 가공류를 건강에 위험을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압도적으로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채소와 과일은 기본적으로 암의 위험을 감수하고 암 환우에 그들이 즐겨 드셔야 될 기본적인 게 됩니다. 자, 십자가 채소라는 게 있는데 이 채소는 우리가 그 꽃잎이 4개가 열십자 모양으로 나는 식물이라 해서 십자화과 채소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양배추가 있고요. 또 배추가 있고. 그죠? 또 무나 무, 또 브로콜리가 있고. 그죠? 네, 이런 것들. 그 외에 케일이나 겨자, 콜리플라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항염증 작용이 있어요. 염증 환경을 많이 낮춰준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전립선 암 환자 같은 경우 2012년에 보고에 의하면 십자가 채소를 많이 먹은 사람이 전립선 암이 진행 위험이 59%나 낮았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립선 암은 특히나 채소류를 특히 이런 십자가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노란 빛깔이 나는 이제 이런 대표적으로 이제 고구마, 당근, 호박,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속하는 카로티노이드 성분이고 이런 성분들은 어떤 근거가 있냐면은 방사선 요법을 하고 이제 두경부암 머리 위에 암 환자분들은 방사선 요법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카로티노이드 농도가 좀 많이 높게 했더니 이 무진행 생존율이 높게 만들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두경부암에 실제로 이런 성분들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유방암 환자들한테도 이 카로티노이드가 높을수록 혈액 속에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연구가 2009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은 좀 일반적인 암에도 다 적용되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좋겠고 또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많이 드시죠? 그죠? 저희도 가능한 매일 드시라고 제가 권해드릴 정도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일본 도쿄대 의과연구소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채소 82종, 왜냐하면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이 종을 쭉 한번 연구해 봤더니 그중에 항암 성분이 가장 강력한 게 뭔가 봤더니 그중에 1위가 바로 고구마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구마는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항산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T세포나 NK세포를 활성화합니다. 아까 면역이 억제되어 있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고구마를 많이 먹으면 T세포나 NK세포가 많이 활성화되니까 이런 것들이 좋고, 특히 이제 비타민 C가 풍부해서 항암 능력이 좋아요. 가능하면은 삶아서 드시길 권해드리고, 튀겨서 드시거나 직화하는 것은 금합니다. 별로 그렇게 드시는 건 좋지 않고, 물에 닿아야지 이 좋은 성분들이 내 몸에 너무 우리가 당이 높여지면 안 좋거든요, 암 환자들한테는. 그래서 삶아서 약간 식혀서 드시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물론 삶은 거 좋고 그냥 센 것으로 간식 대용으로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게 고구마이기 때문에 부황작물이라고 많이 드렸죠. 그래서 고구마를 가장 많이 강조를 제가 하는 편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지방에 대해서 이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 특히 오메가, 제가 아까 6가 안 좋다라고 앞부분에서 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메가3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네이처지에 나와 있는 논문인데 대단히 중요한 논문이에요. 즉, 염증은 어떤 역할을 주냐면 자꾸 돌연변이를, 그러니까 암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이 있는 경우에는 암세포가 확산하게 만들고 암세포가 죽지 않게끔 생존하게 만들고 항암을 안 듣게 치료가 내성이 발생하게 만들고 새로운 혈관을 만들고 전이를 하게 만들고 면역이 억제되고 그리고 암의 줄기세포를 만들고 전이 침습하게.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다 뭐가 하는 거예요? 염증이 하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네이처지라는 학술지에 전 세계 공개됐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만큼 염증 환경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암 중에도 왜 이런 채소를 잘 드셔야 된다라고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냐면 이런 염증 음식, 염증을 억제하는 음식이라고 표현해요. 다 이런 것들, 지금 설명드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오메가6를 많이 먹으면 얘를 높이는 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메가6를 드시면. 네, 그런 것들은 적게 드실수록 저지방. 항상 기억하시고. 다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염증은 암을 잘하게 하는 환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염증은 뭐라고요? 암을 잘하게 하는 환경이다. 그러면 이것이 지방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우리는 6.25 저는 뭐 6.25를 잘 모릅니다만 6.25 세대를 거치면서 또 옛날에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다 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보릿고개를 아주 구성차게 불러가지고 어떻게 그걸 아냐고 뭐 이런 얘기를. 보릿고개 혹시 아시나요? 7대인 분들은 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사가 뭐냐면 식사 잘 하셨어요? 많이 드셨어요? 뭐 이런, 많이 드세요? 이런 게 인사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먹어야 식사를 완전히 한 거, 대접도 그런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마노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동물성 지방과 특히 오메가6 지방, 특히 식물성 기름이 포함돼요. 오메가6에는. 식물성 기름. 뭐예요? 식물성 기름이 이따 나오지만 식용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식용유. 사람이 먹는 기름, 식용유, 콩기름 이런 거. 이게 오메가6예요. 사실은. 그래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대신 오메가3나 불포화 지방산 이거는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오메가3나 불포화 지방산 뭐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높여야 됩니다. 자, 이것도 SBS에 나왔던 건데, 그럼 오메가3하고 오메가6는 어떤, 이 빨간색은 오메가6 지방산을 얘기하고, 파란색은 오메가3인데, 파란색일수록 이게 많이 잘 활발하고, 얘가 딱딱하게 안 움직여요, 세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즉, 오메가6가 있을수록 움직임이 둔해서 대사 속도를 되게 둔하게 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흔히 뱃살이 나오게 하죠. 지방에 축적돼서 지방간을 만들고, 살이 찌게 만들어요. 그리고 암의 환경을 만들어요. 오메가6가 많이 먹어. 그래서 음식이 바람이 이제 한 30~40%가 음식 때문에 온다라는 것 중에 이런 음식,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어서 대장암이 많이 발생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위, 특히 젊은 40대 대장암 환자 발생률이 세계 1위예요. 왜 그러냐?
회식 문화가 삼겹살 문화예요. 대단히 안 좋은 문화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유럽은 버려요, 삼겹살을. 근데 우리나라는 뭐보다 비싸다 그래, 삼겹살이? 금보다 비싸다 그래, 금보다. 대단히 잘못된 지금 우리나라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럼 오메가6가 엄청나게 많이 공급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신 오메가3는 반대로 대사를 좋게 만들어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젊게 만드는, 염증이 있으면 나이 들게 만들고, 그런 것들. 당뇨 오게 하고, 여러 가지 오메가6가 하는 역할이, 나쁜 역할이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특히 예전에 비해서 튀기고 볶는 음식이 되게 많죠? 그죠? 이런 오메가6의 함량을 농촌진흥청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오메가6가 가장 많은 게 홍어씨유고요. 그 다음 포도씨유, 콩기름, 옥수수. 옥수수 기름, 포도씨유, 콩기름,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 이런 걸? 식용유라 그래, 식용유. 식용유에 오메가6가 제일 많은 거라요, 결국은. 근데 이걸로 튀겼다, 볶았다. 대부분 이런 게 많잖아요. 특히 중국 음식에 많죠. 그죠? 그래서 중국의 암발병성이 되게 높은 거가, 이유가 그런 거고, 또는 이런 걸 즐겨 먹는 사람일수록 재발이 높고 사망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죠, 그죠? 논문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자 튀김, 튀겼다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런 튀긴 음식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우리가 왜 제가 라면이 안 좋다 하겠어요? 라면을 튀기는 거잖아요. 튀긴 음식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좀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육류는 이제 충분히 말씀드려서 이해 가시죠, 그죠? 가금류, 이제 요게 닭고기도 포함돼요. 그래서 가금류에 이제 오메가6가 포함되니까 기억하시고, 이런 동물성 지방과 특히 트랜스 지방, 우리가 식물성 기름 대부분의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과자류라든가 이런 거 다 트랜스 지방을 쓰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모든 원인의 사망률과 증가를 시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좋고,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2010년에 뭐가 발표를 했냐면 계란 노른자가 포함이 돼요. 그리고 소고기, 소세지, 가금류는 지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 있는 게 계란의 노른자예요. 계란 노른자는 오메가6에 아까 했던 아라키돈산이라고 기억나세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그랬죠? 얘 뭐라 그랬어요? 주요 공급. 얘는 대표적으로 포화지방이에요. 포화지방.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는 오메가6와 관계된 것들이기 때문에 암 환자한테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흰자위는 안전하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암 환자들은 흰자위는 괜찮아요. 그래서 삶은 단계를 하실 때는 흰자위를 위주로 드시고, 만약에 계란을 하실 때는 계란을 노른자를 제거하고 드시기를 암 환자분들은 권해드리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가이드를 드린 거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암 환자 또는 염증이 많이 높은 환자분들은 이 아라키돈산 섭취를 권장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에 대해서 많이 즐겨 먹지 말라는 얘기를 가이드. 한두 번 먹는 건 괜찮지만 암이 활성화되고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안 좋은 것들을 좀 더 말씀드려요. 오메가6 중에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좀 드시면 좋은 것들이 뭐냐? 오메가3예요. 오메가3. 오메가3는 가장 많은 것은 들기름이 제일 많고 아마씨유. 여기가 가장 많이 농촌진흥청에서의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식물성 이제 오메가3라고 보통 불리는데, 보통 이제 암환자분들에서 들기름을 많이 드시라고, 생들기름을 많이 드시라고 얘기하죠. 염증을 낮추려고 하는 하나의 그런 거고요. 이 오메가3 지방인데, 근데 연구에 의하면 생선기름을 되게 강조합니다. 생선기름을. 그래서 생선기름은 암 환자 전체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즉 오메가3를 먹으라는 거예요. 생선기름으로. 왜 생선기름이냐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메가3 함유 식품에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에 있는 성분인데, 이게 이제 식물에 많은 게 바로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거예요. 이쪽에 주로 많은 거고, 동물성에 아까 말한 거는 DHA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하도 광고를 많이 해서 그죠? 보통 등푸른 생선에 많은 얘는 또 해산물에 있는 게 EPA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 성분들은 이 세 가지 다 기본적으로 염증을 없애주는, 낮춰주는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들기름도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채소만 먹는 것보다 들기름 같은 거를 쳐서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일반 환우들은 한 수저씩 드시면 좋아요. 특히. 근데 이런 암을 억제하는 그런 물질들을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DHA라는 거하고 EPA라는 것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 이 오메가3, 특히 이렇게 생선기름, 등푸른 생선에서 특히 나온 것이 더 좋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이 EPA하고 DHA라는 이 성분은 오메가3에서 특히 생선기름에서 가장 풍부하다는 거예요. 생선기름에서 이게 풍부한데, 그럼 왜 EPA와 DHA라는 성분이 중요하냐? 연구를 해봤더니 폐암 세포주, 즉 실험 연구인데 폐암 세포들 포함해서 많은 암세포에 암을 스스로 죽게끔 유도하는 기능이 2001년에 보고가 됐어요. 오메가3도 암세포를 강력하게 죽이진 않지만 억제하는 최소한 효과가 있구나라고 기본적으로 이제 실험 연구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악액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악액질은 뭐냐면 이 근육이 이렇게 건강한 분들 이렇게 되는데 악액질, 특히 암이 있으면 염증 때문에 염증.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수술할 때 TNF 알파라는 그 염증 물질 얘기했는데 그거가 주된 작용하는 건데 얘가 있으면 이렇게 암이 이런 골격근을 즉 근육량을 빼버려요. 근육. 그래서 자꾸 힘이 없어진다고 자꾸 얘기하신 이유가 근육량이 빠져요. 그래서 암 환우 분들은 근육량을 자꾸 체크해 봐야 해요. 인바디라는 걸 해가지고 근육이 지금 빠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것을 방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운동은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암 환우에게 좋은 운동 또 왜 그런 걸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염증에 의해서 암액질을 유발하고 그것 때문에 근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근육은 면역의 보고예요. 면역이 다 근육에서 많이 또 나와요. 근데 근육이 다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육을 안 빠지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음식이 뭐가 있느냐라는 걸. 그럼 연구를 해봤겠죠. 그죠? 뭐예요? 오메가3 중에 특히 생선기름이 암 악액질을 줄인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생선기름은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해서 암 악액질을 줄이고요. 실제로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들, 특히 항암을 하거나 항암하면서 방사선을 같이 하는 이런 환자들을 생선기름을 줬더니 이런 것들 줬다는 얘기예요. 오메가3를 이제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체중이 유지되고 삶의 질에도 좀 더 유익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2011년과 2010년에 임상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에 살이 안 빠지려고 할 때, 특히 항암 중에 오메가3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살이 안 빠지려면. 육류를 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즉, 오메가6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메가3도 염증을 없애면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어떤 또 연구가 있냐면, 이 생선기름은 항암제 효능을 높여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무슨 연구냐면, 항암을 받는 환자분들한테 이 생선기름의 EPA와 DHA를 각각 세포 조직을 이것이 이 항암 중에 있는 이 세포 조직의 항암에 민감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름들이 여러 항암제들의 세포 독성을 향상시킨다. 즉 항암력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이 EPA와 DHA라고 하는 이 성분 자체가 항암을 민감하게 만들어서 해주고 그러면서도 이 비종양제, 그러니까 종양이 아닌 정상세포에는 민감하지 않게끔 만들기 때문에 좀 더 선택적으로 암을 공격할 수 있게끔 더 환경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DHA와 EPA가 하는, 즉 생선기름이 하는 효과라고 연구가 2014년에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항암 중인 분들도 오메가3를 잘 챙겨서 드셔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되는가? 그죠? 그래서 통합종양학에서는 어떻게 가이드가 되어 있냐면 대부분 이런 연구를 아까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연구는
하루에 2에서 3g 정도를 먹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냈을 때 2에서 3g 정도 먹었다라는 게 기본 건데, 근데 이런 거를 좀 약간 좀 이것도 고농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 용량보다 더 많이 드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분들은 염증을 케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부가 팽만감이 있거나 설사나 생선 비린 먹거나 트림,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이 보고돼 있다는 거. 그래서 혹시 이런 게 있다면은 약간 좀 조절을 하거나 또는 약간의 소화제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악액질에도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악액질, 막 살이 너무 많이 빠지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염증 때문에 빠진 거라 그랬죠. 그죠? 물론 못 드셔서도 그렇지만 밥을 먹는데도 체중이 안 찐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 염증 때문에 그래요. 항암에 의해서 염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매일 8g까지 증량을 하는 것을 보통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CRP라고 해서 염증 수치가 실제로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는 30% 이상의 체지방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 지방에 축적이 돼 있어요. 오메가6가. 그게 뭐예요?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는 오메가6 중에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지방에.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일수록 염증 환경이 돼 있고 배가 나온 사람일수록 염증 환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오메가3 양을 좀 생선기름을 더 넣어서 하면 2, 3개월 정도 한 매일 8g씩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키스 블록 박사님이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많이 가이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메가6가 중요하다. 오늘 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지방, 지방을 낮추고죠. 지방을 최대한 낮추고 아마노 분들은 가장 기본이 뭐냐? 지방을 낮추고 채소 위주의 식단을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죠? 단 항암 중이거나 또는 방사선 중이거나 수술 직후에는 육류를 좀 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가능하면 근데 삶아서 기름을 제거하고 닭고기도 기름을 제거하고 드십시오. 자, 오메가6를 줄이고 오메가3를 늘리고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죠? 그죠? 암의 염증 환경을 유발해서 암을 성장시킨다고 했습니다. 오메가6는. 이런 음식들에 해당되는 거고 계란 노른자도 거기에 속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고 오메가3는 특히 생선 기름이라든가 우리가 들깨라든가 그죠? 아마씨유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드실수록 좋고 또 특히 생선 기름도 좋다는 근거들이 있으니까 특히 아마노들 잘 챙겨 드시고 항암 중에도 잊지 마시고 잘 챙겨 드시기를 보통 권해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은 아마노분들의 어떠한 식생활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 중에 제가 제일 강조하고 있는 저지방과 채소 위주의 식단 관리 그리고 오메가3와 오메가6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